자, 2차 전지주들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에코프로 BM의 변동성이 월등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손을 놓고 있자니 참 애매하고, 들여다보자니 프로그램 쪽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인데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사실 있고, 그래서 참 애매모호합니다. 편입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편입 안 하고 멈춰 있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데, 가장 뭐 편한 방법은 편입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고점을 넘기는 힘의 강도가 연출이 되겠느냐, 연출이 될 수 있느냐, 뭐 그 기준이 되겠죠. 에코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들어가신 분들은 뭐 10만 5천 원 전후,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교육을 진행할 때가 11만 3,500원, 그리고 11만 뭐 5,400원, 그리고 12만 원 뭐 이런 기준이 돼요. 그때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좀 더 편안하게 기준이 잡혔던 것이 프로그램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뭐 장중 내내 그러니까 그쪽에 의존을 하고 대처를 하는데, 어제는 개장 초에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개선이 돼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눌렸다가 돌려지는 흐름이고, 오늘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매도는 나오는데 이슈 범위 때문인지 일단 주가는 어찌됐건 움직여요. 근데 이게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긴 조금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이 많이 쓰니까 뭐 기관이 자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뭐 탄력을 받고 올라서기가 어렵죠. 프로그램 쪽은 매도를 하는데 주가는 강세를 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들여다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일단은 LNF는 20만 7천 원 이탈 되면은 정리 기준 설정을 해드렸고, 오히려 지금 21만 원에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편입의 기준은 강한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야, 에코프로 BM이 오늘 뭐 8%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쪽 들여다봤을 때, 에코프로를 들여다봤을 때 에코프로 지금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편입의 기준 문자 나가야죠. 변동성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그리고 1분봉의 거래가 일단 실리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버겁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하고 나서 LNF가 있으니까 뭐 에코프로 부분은 한 템포 뒤에 또 보자라고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뭐 원체 강세 기준이 되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부분이 오늘은 따라붙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거래량 부분이 앞전 거래량을 넘겼어요. BM 쪽보다도 BM 쪽이, 에코프로 BM이 오늘 뭐 거래를 터트리면 모를까. 그래서 자, 일단은 스윙으로 어찌됐건 스윙 20%로 잡습니다.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 기준이니까. 그리고 LNF를 정리를 한 상태의 기준, 뭐 아쉽지만 20만 7천 원 매도세에 나갔는데 지금도 갖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뭐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문자가 나간 건 아니니까. 변동성 부분을 다 그대로 잡아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두산중공업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두산중공업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문자부터 먼저 나가고, 그렇게 해서 26,000원 기준에 20%, 그 다음에 신규 편입자는 이제 10%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목표주가 상향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공격적인 매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에코프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돼 있다. 근데 이제 흥분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점 범위는 아니고, 일단 차분하게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분할 매수 들어가는데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은 그럼 정리하고 나와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보시면
일본 기준의 거래량이 앞전 거래대금의 기준에 앞전 거래대금의 흐름을 감싸 안았다.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 BM의 경우가 이쪽이 어차피 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스타트 거래량도 안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스타트 거래량이 나왔는데 갭상승이 좀 너무 커져 있는 상태. 또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주봉의 거래 대금이 사실은 따라붙기가 애매해요. 그럼 다음 주에 거래가 더 터지면 그때. 그러니까 원래 사실상 요때 기준이거든요. 여기 딱 요 자리, 그죠? 저 자리가 딱 형성된 게 언제냐면은 어제는 저 자리를 넘긴 거고, 수요일 날 저게 딱 형성이 된 거예요. 샛배령이.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에 넘긴 거고 오늘 갭상승이 나는데 주봉으로는 그게 뭐 의미가 없죠. 갭상승이 주봉으로는 이제 봉으로 몸통으로 다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래대금이 뭐 하기사 거래대금이 뭐 문제가 아니지 뭐 지금 기준에서는 개장 초기 때문에 거래대금 뭐 충분히 실려줘서 스타트 거래대금 분명히 넘길 수 있는 걸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서의 뭐 흐름이 되는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의 기준으로 접근 범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 이게 오버슈팅이냐 아니면 추세의 강화냐 이 부분은 다음 주 한 번 더 거래대금이 주봉상에 실리는지 여부를 보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이제 거래가 그러면 실린 걸로.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대금이 실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이 실리고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의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거죠. 변동성의 기준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붙어야 되느냐. 또 조금 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고점을 넘기면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래량도 뭐 1분봉 기준에서 고점 형성할 때 5만 주면은 충분히 뭐 실렸다고 볼 수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 이제 맴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문자 사이는 이제 녹화 끝날 때쯤에 밀려 내려가느냐 아니면 계속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수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의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일단 거래대금은 에코프로 BM이 1위, 에코프로가 4위입니다. 변동성은 월등히 이쪽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문자를 한번 다시 보낼게요. 에코프로 녹화하는 사이에 조금 전에 이제 발송해드린 매수사인 기준 자체가 다소 애매모호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규 편입자 기준에 2,500원이면은 추가 변동성 3% 등락 범위가 되니까 그 변동성 범위에서 추가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편입. 그리고 눌리면은 이제 눌린 가격에서 15% 마저 다 치우는 걸로 만약에 편입 기준이 다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카카오게임즈 기준에 문자를 다시 한번 발송을 하고 거래량 부분은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130만 주면 70만 500만 주는 훌쩍 넘길 수 있는 거래량이 되죠. 일단 카카오게임즈에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10%로 보낼게요. 10%로 아까 애매모호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으니 10%로 현재 위치에서도 편입 가능합니다로 이렇게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참 아예 기다리고 있다가 개장 초에 기준을 잡았으면 되는데 또 개장 초에 거래 터진 거는 확인을 했지만 참 애매한 흐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애매하다라는 거는 기존의 하여간에 들여다볼 때 프로그램 쪽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 하여간에 지금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일본 거래량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이제 터져 있는 상태 기준이 됐고요. 지금 이제 분봉 기준에서는 이제 개장초 거래가 일단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터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5만 주 정도씩만 실어줘도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꺾여서 내려갈 거냐 아니면 추세 강화로 치고 들어 올릴 거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매직 계산기 캡처하고 그러고 나서 전략 설정해 놓고 문자를 그때 고민해서 발송을 하는 걸로. 또 에코프로 BM하고 비교했을 때 뭐 어느 쪽이 유리할까라는 생각 부분이 어느 쪽이든 시가총액이 2위짜리의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에코프로로 설정을 할지 에코프로 BM을 고민을 할지 차분히 다시 보죠. 에코프로 BM. 아예 이제 요자락이었다면은 문자를 발송해 놓고 이제 차분히 대처를 했을 텐데, 둘 다의 기준을 잡고요. 참 애매해진 상황. 5분봉, 1분봉, 잠시만요. 에코프로 BM. 한 템포 좀 천천히 보죠. 뭐 어차피 여기서 편입을 해서 눌릴 때 추가 편입을 하든 템포 천천히 보고 대처하는 걸로. 변동성에 뭐 끝자락이 될 것이냐에 뭐 여러 가지 고민. 자, 뭐 어차피 우리는 카카오게임즈하고 두산중공업 갖고 있고 저들만의 변동성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야, 위메이드를 참 어제 이제 뭐 손절 범위를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참 요게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전저점 15만 2천원 거기 딱 찍고의 흐름이에요. 15만원 뭐 명목 가격이라고 보고. 일단 여기는 이제 다시 숨 고르고 나서 좀 눌려졌다가 고점을 넘기느냐,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넘길 때 문자를 발송할게요. 그게 낫겠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에코프로보다는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 예, 어차피 이제 주도력을 가지고 간다면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점 설정 범위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으로 해서 녹화를 뜨겠습니다. 에코프로 뭐 같이 동반적으로 기준을 잡고요. 에코프로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BM 쪽 설명을 간단하게 또 할게요. 에코프로 쪽의 기준, 일단은 에코프로의 기준에서는 수요일날 들어갔던 이유, 그러니까 10월 29일날 전조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뭐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거래대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네요. 한 템포 더 보시죠 했는데 거래가 사실상 안 터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날 거래를 터뜨리고 또 프로그램에서 월등히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탄력적인 주가 흐름에 추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앞전 고점을 넘겼는데 일봉상으로 눈에 이제 가장 잘 들어오는 거고요. 어떤 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들어올렸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세 강화 부분을 당연히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들어올렸느냐라는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 쪽에 수급이 어마어마했다. 1870만 주짜리 종목인데 하루에 뭐 2% 가까이 두 차례 이상. 그러니까 어제가 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쉬운 거죠. 어제 기준에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서 차익 실현을 했다.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로 전환되더라. 그때 이제 좀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놓쳤어요. 놓치고 오늘 갭상승의 흐름에 지금 꼬리가 이제 좀 달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의 크기는 이제 어차피 시가총액 2조 5천억이라서 가벼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앞전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제 주가가 뭐 오늘 기준에서도 탄력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붙어서 눌리면 분할 매수하겠다. 요게 이제 조금 쉽지는 않죠. 아예 다음 주에 주봉상의 흐름을 놓고 보면 모를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움직임이 긍정적이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움직임이 충분히 강세를 띨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을 갖고 있다. 10월 29일 이후에 수급 범위가 상당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 이것을 기관들이 받아가면서 들고 올리느냐, 프로그램 이외에 뭐 외국인들 수급 범위가 들어와서 들고 올리느냐, 그게 이제 아리까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단기 매매에 분봉만 놓고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에코프로 BM도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딱 돌려놓은 자락의 위치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터뜨리고 뭐 어떤 추이 부분을 완성을 시켜놓은 거죠. 몸통도 또 꼬리도 다 돌려놓은. 그래서 거래 대금이 오늘까지 이제 터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린 거래 대금으로 인식을 하셔도 그렇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 다 이뻐요. 주봉 뭐 일주 월봉 다 이쁜 상태인데 하여간에 다만 편입의 기준을 녹화 끝날 때까지 해서 1분봉이든 5분봉이든 보고 앞전 고점을 넘길 때 들어가는 기준으로. 못 넘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넘긴다면은 야, 프로그램 이거 뭐고 힘 굉장히 세다. 그 넘길 때 당연히 주가 그 거래 대금이 5만 주 이상 터져야 돼. 그냥 찔끔 이슈로 찔끔 넘길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월봉에서의 이제 캔들 기준 부분은 뭐 상당히 이쁜 거죠. 이렇게 아예 딱 만들어 놓는 그 흐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월봉 기준에서 좀 더 움직이더라도 월봉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캔들 크기가 커 보이잖아요. 저거를 이제 로그 차트로 다시 잘라 보이겠습니다.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또 버거운 위치가 아니죠. 로그 차트로 보시면 좀 전에 이제 그 기준하고, 그러니까 로그는 뭐냐면 몇 퍼센트 움직였느냐, 몇 퍼센트 움직였느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버거운 기준까지는 일단 아니다. 이렇게 해서 월봉 로그, 그리고 요 로그를 빼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뭐 분봉, 그리고 매직 계산기 다시 한번 잘라서 놓고 보고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 부분에 고점까지 이제 올라서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됩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원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고점 대비해서의 눌림폭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두 차례 분할하시고, 나는 좀 들여다보겠다 하시더라도 고점 대비 5%씩 밀리면 그거는 정리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편입가의 기준에 고가를 넘길 때 오늘 뭐 오전장이기 때문에 개장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눌림목이 있을 때 혹시라도 프로그램의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 그리고 눌렸다가 이제 돌릴 때 거래량이 5만 주 이상 터지는지 여부, 1분봉 기준에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 지금 뭐 막 문자를 쏠 수도 없고, 앞전 고점 넘겼다고 해서 이제 흥분해서 들어갈 이 문자의 기준에서도 사실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으면 좀 편안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없는 상태의 흐름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 자, 고점을 다시 넘길 때 기준하고요. 그리고 시가가 여기였고, 그 다음에 저가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와 고가 사이에서의 뭐 3분의 1, 2분의 1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13만 2,500원, 13만 4,300원이 돼요. 13만 2,500원, 13만 2,500원. 그리고 13만 4,300원.
요 기준이 되겠죠. 13만 4,300원. 요런 라인들을 하여간에 강도 있게 좀 뛰어넘어주는 모양새가 현출이 된다면 거래 터트리고 넘길 수 있는. 그래서 저 기준의 거래가 이제 실리는지 여부 보시고요. 어차피 이제 지금 기준은 애매모호하게 따라붙을 수도 없고, 왜 들어가니 했을 때 올랐으니까 들어간다 이럴 수도 없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어떤 특정 창고에 매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주가가 이제 막 강세를 띠니까 들여다보는, 또 주봉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정도 수준, 뭐 이렇게뿐이 안 되죠. 해석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결론 5만 주를 넘기고 앞전 고점을 넘기면 늦었다가 아니라 그 기준에서 힘이 세구나 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편입의 기준을 가져가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일단은 멈춰 있자. 그리고 이제 그게 애매할 때는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할 거다. 거래량 없이 들어올릴 때는 문자 사인이 뭐 어차피 안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기준점 분봉이 잘못 잘려가지고 다시 잘라서 올려놓겠습니다. 텍스 전략도 돌파의 기준에서의 편입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결국 뭐 지금 기준에서는,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뭐 문자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텍스 전략까지 기준 잡아놓죠. 흥분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 두산중공업과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기준점 좀 들여다보고요. 또 우리 종목군들 기준에서 지금 위메드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태의 기준이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시 설정 범위를 잡아볼게요. 자, 에코프로 11월 3일 기준 거래대금이 뭐 최상이라서 변동성 매매는 가능할 것 같은데, 멀뚱하게 물량을 넣으면서 진입하기는,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데 거래가 없죠. 그런 부분을 보자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다. 들어가고 싶어도 좀 거래가 애매하다. 반등 나오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자, 5일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단기 5%의 기준으로 5일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09시 39분 현재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13만 3,400원의 기준이었고, 이게 7.67%의 기준이었고, 시가총액은 벌써 이미 2조 4,900억을 넘겨요. 948억 원. 거래량은 개장초 상황입니다만 벌써 이미 13만 3,400주가 터지면서 이미 벌써 1,000억을 넘겨요. 1,618억 원. 09시 45분 기준에 거래대금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3위입니다. 3위. 카카오게임즈가 4위예요. 시가총액 카카오게임즈가 더 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당연히 매수가 없죠. 지금 수요일처럼 순매수 1위고 그러면은 흥분해서 더 들여다볼 텐데, 거래량 없으면 결국은 안 돼요. 거래량이 있으면서 돌려야 돼요. 그리고 고점 기준이 13만 7,800원. 이게 11.22.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충분하게 올라와 있는 거니까 2% 13만 5천원. 그리고 4%면 13만 2,300원. 나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서 좀 일찍 잘라내는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1.5%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에서는 뭐 개별 매매 기준, 또 우리도 문자는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편입 불가인데 특별한 케이스, 거래대금이 풍부한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와 고가로 잡아도 되고 저가와 고가로 저가로 잡을게요. 변동성 범위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3분의 1이면 13만 4,300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가격이 오면 매수하세요가 아니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저 가격이 왔을 때에 저 가격까지 눌리더라도 거래를 실어주고 돌리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은 이제 1분봉 기준에서 5만 주가 터져줘야 됩니다. 5만 주. 그리고 최소 거래량은 1봉에 5MA, 20MA.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잡으면 뭐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도 뺄게요. 교육 1%로 할게요. 왜냐하면 괜히 또 이렇게 올려드리면 아 이거 편입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간혹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한 템포 더 움직이면은 추가 5% 신규 편입자 기준에서 추가 5% 설정 범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편입 단가 기준 다시 또 설정을 해서 얼마 정도 설정이 되는지 계산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매직 계산기,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제 이제 못 잡아 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샛별형이 떴어도 거래가 안 실린 샛별형의 기준이었고 어제는 이제 거래를 실어놓은 상황이라 어제 정도 보면 모를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쪽의 기준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문자는 결국은 안 나간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 합류하시고 기아가 아름아름 이제 89,000원 넘겼어요. DBI 텍도 오늘 6만원 공방이 있었고 긍정적입니다. LG화학이 조금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뭐 충격적인 변동성의 그러면 아니고 외장하드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차분히 보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추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는 92,500원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범위였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에서의 5%또 94,500원에서의 3%뭐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98,000원 어제 이제 고점 넘기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 고점 넘길 때 추가 편입의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거고 프로그램 쪽의 긍정적인 흐름은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쪽도 150만 주 매도지만은 약법이라는 거는 기관 쪽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개인들이 흥분해서 저 기준이 잡혀 있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